안녕하세요, 렉사입니다. 올해 전 세계 전기차 판매 대수가 641만 대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데요. 올해 전체 자동차 판매 대수인 8,700만 대 중에서 640만 대 정도가 전기차라고 보면 약 7.4% 정도의 침투율을 기록할 것 같습니다. 640만 대 정도면 지난해 전기차의 판매 대수인 325만 대보다 2배 정도 늘어나게 되는 셈인데요. 2019년과 작년을 비교하면 43% 정도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올해는 100%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여서 전기차의 보급 속도가 2배 정도 빨라지고 있고요. 앞으로 전기차의 침투율은 더욱더 가파르게 상승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중국은 현재 전기차 판매량 세계 1위를 자랑하고 있는데요. 현재 전 세계 전기차 생산량의 절반 정도를 중국에서 소화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산되는 전기차의 2대 중 1대는 중국에서 팔리고 있다는 말인데요. 그만큼 현재까진 중국이 가장 큰 이 전기차 소비 시장이라는 말이죠. 올해 중국은 전기차 판매 목표를 당초 200만 대에서 240만 대까지 상향 조정한다고도 밝혔습니다. 정부의 지원과 함께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죠. 특히 홍광미니는 저가형 전기차로 젊은이들 사이에서도 아주 큰 인기를 끌고 있고, 특히 중국은 LFP 배터리를 바탕으로 이 저가형 전기차의 보급에 힘을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때문에 CATL과 BYD 등 이 LFP 배터리를 공급하는 업체들의 성장이 두드러졌고요. LFP 배터리의 전반적인 점유율도 이 삼원계에 비교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상승을 했습니다. 중국 정부도 2025년까지 전기차 등 신에너지차의 판매 비중을 25%까지 확대를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정도 속도의 전기차 침투율이라면 2년 정도 당겨진 2023년 정도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기차의 보급 확대로 인해서 이 전기차 판매가 늘어나고 있고, 또 새로운 이 전기차 기업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죠. 중국 전기차 3인방인 웨이샤오리, 즉 웨이라이, 샤오펑, 리샹을 말하는데요. 그들 전기차의 판매량 증가로 실적은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까지 영업이익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우선 리샹을 살펴보시면 리오터라고도 하죠. 지난달 13,485대의 전기차를 인도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190% 넘는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고, 샤오펑 역시 11월 이 차량 인도량은 15,613대로 전년 동기 대비 270% 폭풍 성장을 했습니다. 1월부터 11월까지의 누적 인도량도 285%나 증가를 했다고 하는데요. 엄청난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는 거죠. 다음으로 웨이라이, 니오라고도 하죠. 지난달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105% 증가를 했고, 올해 누적 인도량도 지난해 대비 120%를 넘었다고 합니다. 이들 3인방 외에도 대부분의 신생 전기차 업체들이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판매량에서는 크게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 기업 대부분이 영업이익에서는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업체들이 이제 막 이 전기차를 출시하기 시작했고, 출시한 차종도 적기 때문에 수익원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죠. 게다가 이 새로운 전기차 출시로 또다시 대규모 투자를 통한 공장 증설과 기술 개발 등 엄청난 비용이 계속 발생하게 됩니다. 당분간 적자를 면치 못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요. 이런 상황들이 잘 극복이 된다면 다행이지만 이렇게 반짝하고 끝나버리는 기업들도 분명히 생기게 될 겁니다. 특히 배터리 화재라는 리스크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신생 기업들이 버티기엔 결코 쉽지 않은 전쟁터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전기차 시장이 이 내연기관차와는 다르게 진입 장벽이 높지 않다 보니까 너도 나도 만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신생 기업들의 증가폭은 중국이 가장 심하고, 미국에서도 테슬라를 비롯한 루시드와 리비안 등 새로운 전기차 업체들이 생겨나고 있죠. 중국 정부에서도 이런 상황을 우려했는지 소규모 기업들의 합종 연횡을 독려하는 분위기고요. 알짜배기 전기차 기업 몇 개만 가지고 양적 성장보다는 질적 성장을 도모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해지는 전기차 시장보다는 2차전지, 배터리에 대한 투자가 더 합리적이고 더 큰 성장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2차전지에 대한 투자를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입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해까지 중국에서 전기차의 성장이 가장 강했는데 내년부터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국과 유럽 등지에서 더 큰 성장이 있을 거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자, 중국에서 시행 중인 이 신에너지 자동차 구매 보조금 제도가 2023년이면 완전 폐지가 되죠. 자, 내년에는 현재보다 30% 삭감된 이 보조금이 지급이 되고 내후년인 2023년에는 이 보조금이 완전 폐지가 되는 건데요. 자, 그렇게 되면 이 전기차를 살 사람은 사겠지만 아무래도 탄력은 줄어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에 반해서 미국은 빌드백 베러 정책을 통해서 전기차 한 대당 인센티브를 늘리고 있고 충전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고 있죠. 자, 거기에다가 현지 공장에서 생산한 이 전기차에 대해서는 4,500달러, 하나로 약 530만원 가량의 추가 세제 혜택도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내년부터가 이 전기차의 본격적인 개화기가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특히 내년에 미국에서 출시되는 새로운 전기차는 41종으로 올해 19종보다 2배 이상 늘어나게 되는데요. 리비안의 R1T, 테슬라의 사이버트럭, GM의 허머 EV, 포드의 F150 라이트닝, 이렇게 미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픽업 트럭이 전기차로 출시가 될 예정이어서 내년부터 미국에서 전기차 판매량이 가파르게 증가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테슬라의 텍사스 신규 공장도 내년에 가동될 예정이어서 좀 더 빠르게 이 전기차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50년까지 연방정부 차원의 이 탄소 중립 도달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다고 합니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65% 줄이고 2035년까지 전기차로의 이 전면 교체를 포함한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자, 그로 인해서 연방정부의 건물은 2030년까지 모두 그린 전기를 사용해야 하며 2035년까지 자동차와 트럭 등 수송기기가 전면 이 전기차로 교체가 된다고 합니다. 자, 탄소 중립이라는 목표 하에 본격적인 움직임이 시작되는 것 같은데요. 자, 그 중심에는 단연코 이 전기차가 있죠. 단순히 전기차 보급 확대를 넘어서서 이 전기차 확대 보급을 위한 충전소와 도로 전기시설 등 전반적인 인프라 사업이 함께 움직여야 하는 정말 대대적인 사업입니다. 전기차를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한 대책들인데요. 당연히 이 한 해 두 해 만에 끝날 사업은 아니죠. 자, 전기차 보급도 마찬가지고요. 매년 전기차의 보급이 늘어나게 될 테고 종국에는 완전 전기차로의 전환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제가 올해부터가 이 전기차의 원년이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고요. 이제 시작인 거죠. 자, 전기차의 확장과 성장은 2차전지 배터리의 성장과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고요. 자, 미국이 이렇게 움직인다는 건 전 세계가 변화된다는 말과 같습니다. 자, 2차전지 배터리의 성장성이 높은 만큼 변동성 또한 높은데요. 자, 꼭 중장기 투자의 관점으로 가져가 보시기를 다시 한번 추천드립니다. 수익 조금 났다고 익절하거나 또 조금 떨어졌다고 절대 손절하지 마시고요. 적금 든다고 생각을 하시고 매달 꾸준히 이 분할 매수로 수량을 늘려가다 보면 정말 엄청난 그런 수익을 만들어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은행 금리와는 비교도 안 될 거고요. 당분간은 이 반도체나 메타버스보다도 더 높은 성장을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하루하루 등락에 너무 연연해 하지 마시고요. 또 매일 계좌를 들여다보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괜히 마음만 싱숭생숭해지니까 말이죠. 부자는 결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가 않죠. 산업의 트렌드에 맞는 종목을 잘 골라서 묵은지 담그듯 묵혀두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길게 가져가시려면 역시 ETF 투자가 보다 안정적이기 때문에 제가 ETF를 계속 추천드리는 거고요. 차이나 전기차와 글로벌 리튬, 그리고 타이거 2차전지 테마, 코덱스 2차전지 산업과 같은 ETF에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국거래소에서 오는 20일 KLX CSI 한중 공동지수를 발표한다고 합니다. 좋은 소식인 것 같아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한중 공동지수는 한국거래소인 KRX와 상하이 거래소인 CSI가 자국 기업을 대상으로 각자 지수를 산출한 후에 지수를 이 50대 50의 동일한 비중으로 결합하는 인덱스 간 결합 방식으로 산출을 한다고 합니다. 자, 한중 공동지수에는 각국의 우량 기업과 최근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전기차와 반도체 등의 이 관련 대표 기업을 대상으로 만들어진다고 하는데요. 자, KLX CSI 한중 대표 기업 50 지수와 KRX CSI 한중 전기차 지수, 그리고 KLX CSI
한중 반도체 지수 등 총 3가지라고 합니다. 한중 대표 기업 50 지수에는 각국의 이 산업별 시가총액 상위 2개 종목을 우선 선정하면서 각국을 대표하는 우량 기업 25개 종목씩 총 50 종목을 담을 예정이고요. 삼성전자와 네이버, 귀주 모태주와 닝더스타이, CATL이죠. 자, 이런 한중 대표 우량 기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다양한 산업의 이 분산 투자 효과도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 한중 이 전기차 지수는 양국의 전기차 완성업체와 이 전기차 배터리 관련 업체 중에서 시총 상위 15개 종목씩 총 30개 종목으로 구성이 된다고 합니다. 자, CATL과 LG에너지솔루션, BYD, SK온, 삼성 SDI, 고시엔 등이 담길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상당히 기대가 되는 지수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현재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와 타이거 2차전지 테마와 같은 이 ETF들을 합쳐 나왔다고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은데요. 확실한 건 일단 ETF가 상장이 되고 나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중 반도체 지수도 있는데요. 반도체 산업 밸류체인에서 각국의 시총 상위 15개 종목씩 역시 총 30개 종목으로 구성이 된다고 합니다. 자, 20일이면 다다음 주 월요일인데요. 다른 건 몰라도 KLX, CSI, 한중 이 전기차 지수를 추종하는 ETF가 출시가 되면 꼭 담아가야 할 것 같은데요. 자, 2차전지 배터리만큼은 역시 한중 양국에서 73%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최고의 선택지가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기대가 되고요. 출시가 되면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